안녕하세요. 오늘은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섬뜩한 발톱이 허허허 있습니다. 존 세스카가 글도 쓰고 레인 스미스가 그림을 그렸대요. 황의방 선생님이신 거죠? 네, 그분이 옮기셨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역시 이 출판사도 지크네요. 지크.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늑대의 털일까요? 밤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 짜자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제리와 몰리에게 존 세스카와 레인 스미스. 제리와 몰리가 누굴까요? 알아맞힌 분들에게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뭘까요? 뽀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아니면 적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걸?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 하나 알려줄게. 사실은 아직 아무도 진짜 이야기는 몰라. 왜냐하면 늑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들은 적이 없거든. 난 늑대야. 이름은 알렉산더 울프. 그냥 알이라고 부르기도 해. 난 도대체 모르겠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귀여운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속상하게. 됐어요. 아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얘기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우리 늑대가 토끼나 양이나 돼지같이 귀엽고 조그만 동물을 먹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원래 우리는 그런 동물을 먹게끔 되어 있거든. 치즈버거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를 커다랗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야. 진짜 이야기는 재채기와 설탕 한 컵에서 시작됐다고. This is the real story. 이거 진짜 이야기야. 아주 오래전에 내가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 때란다.
난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다고. 그때 마침 설탕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웃집에 가서 설탕을 얻어오기로 한 거야. 이웃집은 바로 대진의 집이었어. 그런데 이 대진은 머리가 좋지 않았어. 글쎄 자기 집을 지푸라기로 졌지 뭐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제정신이라면 누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겠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내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그만 떨어지고 만 거야. 그렇다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인을 불렀지. 아기 돼지야, 아기 돼지야, 안에 있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에 넣을 설탕을 얻지 못한 채로 말이야. 바로 그때 내 코가 근질근질근질거리기 시작했어. 재채기가 날 것 같더라고. 나는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는 요란하게 재채기를 했지. 대단한 재채기네요. 그죠? 이런 재채기 우리 친구들 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르신들 중에? 가능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 망할 지푸라기 집이 몽땅 무너지고 만 거야. 그리고 지푸라기 더미 한복판에 첫 번째 아기 돼지가 있는 거야. 완전히 죽은 채로 말이야. 그 녀석은 처음부터 집에 있었던 거지. 집더미 속에 먹음직스러운 햄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건 어리석은 일 같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먹어버렸지. 눈앞에 커다란 치즈버거가 있다고 생각해봐. 너희도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못할걸? 안 그래? 난 기분이 좀 좋아졌어. 하지만 여전히 설탕은 못 얻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옆집으로 간 거야. 그 집은 첫 번째 아기 돼지의 형네 집이었지. 이 돼지는 동생보단 좀 낫더라고. 그래도 머리가 나빴어.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더라고. 나는 나뭇가지로 만든 집의 초인종을 눌렀어. 아무 대답이 없었지. 그래서 주인을 부른 거야.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어? 돼지가 안에서 소리쳤어. 꺼져버려, 이 늑대야! 넌 못 들어와. 난 지금 턱수염을 깎는 중이라고. 내가 막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또 재채기가 나오려는 거야. 나는 코를 벌렁거리면서 숨을 들이마셨어. 입을 막으려고 했지. 하지만 바로 그때 요란하게 재채기가 터져 나온 거야.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집 동생도 동생네 집처럼 이 집도 이 집도 동생네 집처럼 무너지고 말았어.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 보니까 두 번째 아기 돼지가 있더라고. 역시 완전히 죽은 채로 말이야. 늑대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인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너희도 알지? 음식을 바깥에 그냥 놔두면 상하고 만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그걸 먹어 치우는 것뿐이야. 돼지를 2마리나 먹고 나니까 배가 너무 불렀어. 하지만 감기는 많이 나은 것 같았지. 그래도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에 넣을 설탕은 못 얻었잖아. 나는 다시 그 옆집으로 갔어. 이 집은 죽은 2 아기 돼지의 형네 집이었지. 이 돼지는 3형제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어.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고. 벽돌 보이지? 나는 벽돌집 문을 두드렸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 돼지씨, 돼지씨, 안에 있어? 그러자 그 버릇없는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꺼져버려 늑대야. 다시는 날 괴롭히지 말라고. 저런저런. 정말 예의가 눈꽃만큼도 없네. 그지? 그런 버릇없는 놈이 어디 있어? 그 녀석은 아마 설탕을 한 자루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도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에 넣을 설탕 한 컵도 안 주겠다니. 욕심 많은 돼지 같으니라고.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케이크 대신에 멋진 생일 카드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또 재채기가 나오려는 거야. 나는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숨을 들이마셨어. 그리고 다시 한번 재채기를 했지. 그러자 3번째 아기 돼지가 고함을 질렀어. 너희 할머니 다리나 부러져라. 저런. 나는 평소에는 꽤 침착하단다. 어머 저런. 나 지금까지 침착하지 않게 읽었지. 이해해 주세요. 침착했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누가 우리 할머니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치고 말지. 내가 막 돼지네 집 문을 부수려고 할 때 경찰들이 달려왔어. 나는 코를 벌름거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재채기를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지. 마이크다. 기자들이 왔나 봐요. 메모지도 있고 볼펜도 있어요. 나머지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신문 기자들은 내가 돼지 2마리를 먹어치웠다는 걸 알아냈어. 그들은 감기에 걸린 늑대가 설탕 한 컵을 얻으러 왔다는 이야기는 독자의 흥미를 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코를 벌렁거리며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김을 세게 불어 집을 부셔버렸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거야. 나를 커다랗고 고약한 늑대로 만든 거지. 하지만
너희는 나한테 설탕 한 컵쯤은 구워줄 수 있겠지? 메롱. 이야기 재밌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독일에서는 한국에서는 없는 독일에서의 그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독일에서는 생태교육을 생활화하고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생태교육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유럽 쪽은 나라마다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여행을 할 때 비행기 말고도 충분히 다른 교통수단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또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 같은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유럽 말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소비적으로 자기가 윤리적 소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생태적 감수성이 굉장히 그 예민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은 거의 전무하죠. 이제 부모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환경정의센터나 이런 데 후원을 하거나 그런 쪽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내지는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쪽이겠죠. 아니면 이제 대안학교도 대부분의 생긴 취지들이 자연을 그 거스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적 삶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에서 생긴 학교들이 참 많죠. 여기 동천동에 경기도 용인 동천동에 있는 이유학교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지열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거나 이제 생태적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유라는 뜻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현재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라는 개념이 거의 없죠. 옆 친구, 뒷 친구, 앞 친구 모두가 다 나의 경쟁 상대잖아요. 그 경쟁 상대로 몰고 가잖아요. 교육의 시스템이. 근데 이제 이유학교 같은 경우는 너와 내가 함께 가자. 내가 모르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역시 또한 상대방이 갖추고 있는 것을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 의식 어떤 그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들의 그 알림을 위한 그런 대한교육학교 또 대안학교 그런 곳이 참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독일에서는 교육 자체가 고등학교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의심해라. 왜냐면은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가 사실은 승자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충분히 자기 합리화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숭배화할 수도 있고 우상화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너무나 가볍고 즐겁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지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책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유머와 위트가 살아있는 무겁지만 가볍게 그렇지만 그렇게 영원히 가볍지는 않죠. 우리 가슴 속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림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림책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라는 게 말 그대로 100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저에 대한 추억을 더듬고 싶을 때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일 수 있으니까 저에겐 또 축복이고 감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요번 같은 경우도 도시락을 싸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먹거리를 섭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약간 푸성기 위주로 도시락을 이제 싸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네가 장을 보고 네가 음식을 해라. 그랬더니 여기 맞은편에 있는 그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 뭐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근데 보니까 이제 자기 생활 필수품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친구도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는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활 필수품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랑 뭐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재밌었던 거는 햄을 줄줄이의 맛이죠. 그거를 엄청 사왔더라고요. 그러고서 그거를 요리랍시고 어차피 내일 가져갈 거 식으니까 자기가 그냥 미리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서 상온에 후라이팬에다 놓더니만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야야 걱정하지 마. 그거 다 방부제 덩어리야. 그게 상온에 썩겠니? 냅둬도 괜찮아. 여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그걸 넣어놨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터득하게 해야겠죠. 이제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상적이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하고서 자기가 그 세상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거를 맛본 게 이제 컵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다가 이제 우리 둘째는 이제 아토피언이어서 제가 이제 뭐 유기농, 그러니까 한살림 제품이나 이런 주민생협 이런 쪽을 이제 아이쿱이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다 제가 이렇게 요리 솜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들 입맛은 그렇게 썩 맛있진 않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기농 설탕이라고 해도 사탕수수에서 추출했다 하더라도 저는 설탕을 좀 안 넣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량의 그 간을 하는 위주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음식에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이렇게 좀 재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뭐 컵라면, 뭐 과자, 그다음에 뭐 버거, 햄버거,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그래서 애들이 막 되게 막 신기했다고. 그리고 또 이 둘째 녀석도 먹는 거에 이렇게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끼리 그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서 뭐 치킨 같은 거를 사 먹을 때 보통 애들은 진짜 개눈 감춘도 감춘대는데 우리 아이는 거의 뭐 하나 갖고 뭐 진짜 다른 친구들 막 세네 개 먹을 때까지 그걸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입속에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성장통을 가꿔야겠죠. 이제 먹고서 자기가 속이 불편하고 힘들면 자기가 스스로 그걸 멈추겠죠. 이게 섭생이든 뭐든 간에 모든 어떤 그 상황, 일,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치료, 또 대한의료, 뭐 이런 쪽에도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양약을 거의 안 썼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아기 때 정말 못 모르고 그 녹색평론이란 책을 읽고 기농통문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아주 작은 욕망 하나로 이제 시댁을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시댁에는 그 농약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기니까 당연히 흙을 만졌고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때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서 살겠다. 자연에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에서 살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엄청난 가와사키에 걸려서 정말 아주대병원 처음에는 그 근처 아주 조그만 병원에서 뭐 좌약을 엄청 놓더라고요. 알죠? 좌약. 이게 해열제. 그리고 이제 아주대
정신과랜다. 아주대 병원을 갔는데 그 소아과 병동 그 소아과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는 그 여의사였거든요. 그 양반이 뭐 처음에는 뭐 잘못 먹은 것 같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남편이 친구가 이제 의사가 있어서 지방인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거고 뭐 같냐 그랬더니 그거 가와사키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의사가 말할 때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같이 여의사랑 나랑 둘이서 면담을 하고 이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흘려서 들은 이야기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 소아과 의사가 딱 그러는 거야. 아, 가와사키네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원 없이 평생 먹을 양에 뭐 스테로이드제가 안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유기농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수파떡이라고 하는 그 몸살리기 그 활동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최민희 씨. 지금 이제 저기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의 민족생활관 거기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뭐 그 5가지 뭐 질경이 민들레잎 이런 생집을 내서 효소랑 섞어서 이제 거의 소주잔 한 잔을 마셨어요. 그 둘째를 이쁘게 낳고 싶어서 건강하게 낳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아이는 또 그쪽에서 권유하는 뭐 황금똥을 넣는 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그런 그 맡기지 말고 그냥 아이를 옆에 두고 보리차를 계속해서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몸속에 있는 노폐물 그 녹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팔랭치론 냉온욕도 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둘째는 굉장히 건강해요. 아빠 차를 타도 대중교통을 타도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데 큰아이가 유독 그 아빠 차를 타도 어지럼증을 느끼고 그 참얼미죠 일종의 그거를 느끼더라고. 어렸을 때 제가 이유식을 자연식을 먹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사든 신문 기사든 물론 저도 완벽하게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하진 못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테나가 쓰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 내가 이런 세계관에 갇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좀 약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예술 작품도 많이 볼 수 있으면 보고 근데 이제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그림책이든 뭐든 장르를 벗어나 그 장르를 여러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도 괜찮고 스필도 괜찮고 논술 설명문에 가까운 논증서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책들을 접하다 보면은 내가 불편한 그 불편함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 저해 요소들,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완전히 제거하긴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수라고 결국에는 소수가 말하자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니까요. 내가 아웃사이더임을 느꼈을 때 물론 고독도 있지만 또 이제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내 모습이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그
여러 큰 그 단체들의 시스템들의 내가 나를 함몰시키지 말고 나의 어떤 고유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연이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기를 억제하고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지.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자기 자신을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또 저 또래 분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토피언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그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토피라는 것 말 자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야릇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절대자 누군가가 나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막 굴릴 수 없어. 너를 그냥 아무거나 먹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래서 어떤 그 저에게 이렇게 귀한 질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사실은 질병이 없어요. 고혈압, 저혈압, 뭐 우울증. 어렸을 때는 스테로이드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라고 할 만큼 모든 분야에 정신과 질환, 육체적인 질환, 모든 거에 다 쓰였던 게 스테로이드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거의 명약이었어요. 그게 거의 신약, 그냥 뭐 진짜 최고의 약이었어요. 최고의 약.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70년생이니까 70땡 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스테로이드제에 노출되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섭생을 비롯하여,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 가와사키 걸린 이후로 감기약도 안 먹였어요. 물론 예방약도 둘째 접종을 한 것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긴 했죠. 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